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반의 남자애가 자기 반에 있는 여자애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도 어떻게 좋아한다는 표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봄에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한 그때에 학교를 좀 일찍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가 창밖에 피어있는 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살금살금 여자애한테 다가가서 뒤에서 이 여자애를 발로 한 대 까줬어요. 아마도 이 남자애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남자애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아주 터프한 아빠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발로 서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주 인사라고 생각하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좋아한다고 하는 표시를 한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발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신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선교지에서 발신자는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현지인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인 선교사가 수신자인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전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메시지를 수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걸어다니고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욕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남자들 여러 명이 목욕을 같이 했다고 하는 얘기는 친하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생전 다른 사람들과 목욕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기절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한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친했다는 얘기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친할 때 뭐를 했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친할 때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주 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리안을 같이 먹습니다. 사실 두리안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그런 과일이지만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고약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리안을 먹고 트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안을 먹은 상태로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리안을 먹고 아주 좁은 공간에 있고 심지어는 트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개의치 않습니다. 친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리안도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리안을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친했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를 선교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 이것을 상황화라고 얘기합니다. 상황화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발신자인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신자인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코드로 다시 코딩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